제13강 촉지도 제작 및 활용에 대한 강의입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김호연입니다.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행훈련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지도의 개념을 이해한다. 두 번째, 촉각 지도를 제작할 때의 유의점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촉각 지도를 제작한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이 촉각 지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작 원리와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는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촉각 지도 활용에 대한 배경입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보행지도사가 방향정의 보조도구로서 그 촉각 지도를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1980년대 이후에 그래서 지난 30여년간 평면 촉각 지도, 입체 모형 등과 같이 이러한 보조도구들을 시각장애인의 방향정의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활용해 왔으며 이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연구가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향정의 보조도구에 대한 제작, 그러니까 여기서는 촉각지도가 되겠죠. 이런 제작과 활용은 이제 보행지도사의 기본적인 의무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방향정의 습득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런 그 언어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화로 위치를 안내받는 방법도 언어적인 방법이 되겠죠. 시각적인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지도를 확인하는 거라든지 촉각적인 방법 또는 이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촉지도를 확인하게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에서의 다양한 지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촉각지도, 청각지도, 입체 모형, 확대지도, 그리고 기타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럼 지도를 차원적으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적인 것에서는 이런 청각 지도를 1차원적인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다면 2차원적인 것은 확대 지도 그리고 촉각 지도 그 손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2차원에 해당하겠고요. 3차원적인 것은 입체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청각 지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지도란 그 보행 환경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을 한 형태의 소리를 말하는데요. 그 특징으로는 필요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촉각 지도의 경우에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가 반면에 청각 지도의 경우에는 실제 건물의 모양이나 건물의 특정 층에 대해서 어떤 그런 필요한 경우를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할 때 주의해야 될 랜드마크라든지 위험지역, 경사로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청각을 통해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럼 청각 지도는 언제 활용할 수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교육생은 그 보행 환경에서 방향을 잃는 것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보행 환경에 대처할 준비를 이렇게 미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 청각 지도와 촉각 지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교육생이 새로운 지역에 익숙해지면 이러한 지도들을 가지고 다니거나 다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차원적인 형태의 확대 지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확대 지도는 추측하신 대로 저시각인을 위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제작 시 유의사항으로는 크기, 색 대비, 배열 등을 고려해서 만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인 크기의 개념을 적용시킨다라는 거, 세 번째는 색 대비는 가능한 한 높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 네 번째는 중요도가 낮거나 지나치게 복잡한 것은 삭제하고 중요도가 높은 것을 위주로 해서 선택하여 제시하되 배열은 단순화하다라는 거, 이러한 것이 유의사항에 속하겠습니다. 촉각 지도도 2차원적인 지도에 포함이 되지만 후반부에 별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체 모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입체 모형은 시각장애인이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하여 또한 위험한 이런 사물 등이나 환경 등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행훈련을 위한 그런 예시로는 교차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교차로가 있겠죠. 사거리, 오거리, 뭐 회전형, T자형, 그리고 고가도로, 철도 건널목, 고속도로 나들목 이러한 것들도 입체 모형으로 만들어서 제시가 가능합니다. 그럼 입체 모형은 또 언제 활용하는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체 모형은 약도나 평면 촉각 지도보다 시각장애인의 방향정의를 촉진하는 데는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3차원 공간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므로 환경 개념이 부족한 시각장애인이 방향정의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다른 건물, 차량, 교차로 등을 입체 모형으로 제작하게 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직접 보지 못한 사물, 지형, 공간 구조 등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촉각 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촉각 지도란 무엇일까요? 그 촉각 지도는 시각장애인이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한 공간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2차원적인 형태의 지도를 의미합니다. 방이나 건물 내에 있는 그런 사물의 관계, 그리고 도로의 구조, 도시의 구역, 복잡한 보행 환경, 쇼핑센터, 지하철 구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보행 노선을 나타내기 위해도 활용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철사나 실, 천, 가죽, 나무 조각, 뭐 철판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잔디밭이다 이런 경우에는 수세미 같은 것들도 자주 활용을 하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럼 촉각 지도는 왜 또 언제 필요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촉각 지도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이 복잡할수록 단순히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도 시간과 자원 활용 면에서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대안으로 평면 지도, 그러니까 촉각 지도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생소한 공간 백지를 익히거나 이미 익숙한 공간 내에서 새로운 보행 경로를 발견하거나 또 이동하면서 공간을 갱신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라든지 건물의 평면도, 대학 캠퍼스의 배치도, 도로의 패턴, 버스 노선도 이러한 것을 촉각 지도로 나타내기에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행에 필요한 촉각 지도의 유형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건물과 거리를 표현한 지도와 교차로에 해당하는 지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건물과 거리를 표현한 촉각 지도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익힐 때 일반적으로 공간적인 개념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이 촉각 지도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길과 건물을 위주로 한 촉각 지도이므로 전체적인 도로의 형태와 건물 간의 관계를 숙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요. 랜드마크나 단서로 알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설정하여 실제 거리 보행을 하기 전에 코스 보행에서 익숙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차로 형태의 촉각 지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교차로의 촉각 지도는 교차로 건너기 보행 훈련 전에 그 교차로 촉각 지도를 만져보면서 교차로에 대한 그 인지도를 머릿속에다 형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건너기 보행 훈련 전에 교차로에서 비어링을 한다면 도로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토의하는 데도 쉽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보행 훈련 중에는 그 교육생이 촉각 지도를 휴대하면서 필요할 경우 다시 참조하는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보행훈련 후에는 교차로 건너는 과정에서의 절차 기억을 강화한다거나 교차로 건너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피드백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촉각 지도의 형태는 두 가지 아니면 또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체형 촉각 지도, 그 다음에 이제 입체 지도
요즘에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3차원 3D 프린터를 이용한 것인데요. 이런 입체지도. 세 번째,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로 의미하는 촉지도를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촉각지도의 종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촉각지도는 사용에 앞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촉각지도 활용법을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촉각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념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내용으로는 선의 연속성과 방향성을 지도합니다. 선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튼 연속성이다라는 거, 방향성이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는 크기와 척도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이 정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의 실제 넓이를 의미하는지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으로는 이 기호가 어떤 것을 표상하는지, 그런 기호 표상을 지도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런 모양은 어떤 개념, 이게 화장실의 의미인지 아니면은 사무실의 의미인지 아니면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식수대의 의미인지를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의 내용으로는 직접 촉각 지도를 제작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촉각지도의 제작 원칙은요. 첫 번째는 방향정의에 대한 필수 정보만을 촉각지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겠다. 저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여러 개를 담다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이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효과가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입니다. 크기는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크기는 양손을 붙이고요. 10손가락을 펼친 다음에 이 펼친 정도의 넓이가 적절합니다. 이렇게 넓어서 더 커서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정보를 읽을 때는 오히려 너무 넓거나 너무 큰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낼지를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입니다. 척도는 필수적인 정보를 보여줄 만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그 원칙 1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원칙인데요. 그대로 모두 제시하기보다는 좀 더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의 기호로 보여줄 경우에는 선이 위치뿐만 아니라 방향 정보도 제공한다라는 것도 안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와 정보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유지되어 있어야지만이 하나의 정보를 하나의 다른 정보로 인식하기에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원칙은 그 기호에 대한 설명은 필요한 것만 제시한다라는 거. 그래서 간혹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는 점자로 제시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지도에서 보면은 범례라고 보여주는 거 있죠. 그래서 범례를 활용해서 제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 보행지도사는 지도를 제작하고 또한 학생과 더불어 지도를 함께 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촉각지도, 입체 모형 등 방향정의 보조도구가 보행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라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198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리 때문에 보행지도사는 기본적인 임무로서 그 방향정의 보조 도구를 제작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를 활용할 때는 보행훈련 효과가 높을 수 있음을 보행지도사가 잘 인식하여 촉각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원리를 익히고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그 학생과 더불어 같이 지도를 제작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촉지도의 제작과 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